예. 자, 금요일이고요. 시간 참 빨리 가네요. 벌써 총선 끝난 지도 벌써 며칠이 한 달이 훌쩍 넘었고. 자, 그 사이에 당선돼서 돌아오신 분 인터뷰 한번 해보겠습니다. 새날 만에 아주 특별한 인터뷰. 오늘은 임미애 당선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임미애입니다. 될 줄 알았어. 아, 그래요?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때 인터뷰할 때 최소한 임미애까지 당선시켜달라. 그러니까 집단지성은 되게 무섭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래도 큰 집이 한 석이라도 더 해야지. 요게 마지막에 작동하는 느낌. 맞습니다. 막판에 저희가 사실 조국혁신당하고 더불어민주연합이 경북에서도 오히려 조국혁신당 지지가 높았었거든요. 근데 막판에 아니다 그래도 민주당이 중심을 잡아야 된다. 그리고 민주당의 의석을 그리고 대구 경북 대표가 13번인데 보내야 된다. 그래서 놀라웠어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사진 몇 장만 보면서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자, 저 사진은 되게 유명한 사진인데 이화여대 총학생회장 시절의 사진입니다. 저 위에 부끄러워서 올라가 이제- 있는 분, 저 위험하게 서 있는 분이. 저 사진은 어떻게? 저 민가협대. 아니요, 이거 오른쪽이 나가고 네. 있는 사진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럼 위험하게 저 올라가서 저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저 때 저희가 군부독재 타도 네. 직선제 쟁취를 위해서 육시방쟁 걸기대회 했던 시절이고요. 저 앞에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저 뒤에도 학생들이 많았고 중간에 이제 전투 경찰들이 이 들어오려는 학생과 나가려는 학생들의 중간 지점에서 전투 경찰이 완전히 궁지에 몰려 있는 상황이었죠. 야, 주마등처럼 스쳐가실 것 같아요. 네. 저런 옛날 어떻게 저런 분이 시골 내려가 농사지을 생각을 했는지 다 남편 탓이다. 자,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민가협 간사 시절이죠, 저게. 네. 이거 아래쪽에 오른쪽에서 두 번째 맞죠? 네. 네. 앞에서 민가협은 두 번째. 80년대에는요 이제 가족들이 투옥되거나 이런 네, 네. 엄마들 위주로 주로 만들어졌다. 그렇죠. 예. 저 어머님들이 이후에 80년대 말 90년대 지금까지 민주화 운동 그다음에 양심수 석방을 위한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네. 저분들을 조직하는 일을 제가 그 당시에 한 거예요. 예, 저기 어머님들 되게 유명하신 분들 많아요. 그렇죠. 네. 대표적으로는 박종철 열사 맞나? 아니에요. 저기는 안 계시고 앞에 맨 왼쪽 편에 계신 분은 김덕영 어머님 두 번째 이기정 그러네. 어머님 맞네. 뭐 이렇게 많지요. 자, 그러던 분이 이 남편을 잘못 만나서 죄송해요. 웃자고 하는 소리니까 요즘에는 너무 말 한마디에도 좀 조심스럽긴 한데 농사를 짓습니다. 이제 경북 의성 뭐 등에서 이제 소농사 지금 소가 한 4-50마리 있죠. 그보다는 조금 더 많아요. 그래요? 네. 제가 김용건 의원 때 숟가락 몇 개인지도 아는 느낌인데. 저희가 이제 새끼 낳는 어미소들이어서 저 다 암소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새끼를 낳으면 숫자가 확 늘었다가 네. 봄 되면 새끼 나오니까 많이 늘었다가 네, 이제 그러니까요. 가을 되면 파니까 확 줄죠. 저거 뭐 소가 무서워서 뭐 화들짝 놀라는 느낌 이런 건데요. 아니에요. 네. 소가 저를 무지 좋아하죠. 제가 가면 먹을 걸 그렇습니까? 주니까. 예, 예.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경북 도당위원장 그 전에 네. 민주당 경북도지사 후보 이 도당위원장 때 출마했을 때 얘기인가요? 저 네, 사진인가요? 네, 예. 맞습니다. 근데 임미애 그러고 보니까 그분이랑 이름이 똑같으시구나. 그렇죠. 임미애 참. 저희 추미애 의원님이 그 전에 저희 경북에 오시거나 그러면 저희 영덕의 기초의원 출마자 김미애라고 또 있거든요. 예. 미애 트리오 해서 머리띠 두르고 저희가. 그래서 그걸 굉장히 좋아하신다고. 자, 그리고 비례대표 이거를 딱 보면은 그 당시에 어떤 경우에는 10번 정도까지밖에 당선 안 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네. 11번, 12번, 13번, 다행히 14번까지
아, 진짜 그 선설 후보는 저 이상하게 내가 미안하더라고요. 그 앞에서 그쵸? 끊기니까. 맞아요. 저한테 끊길까봐 네. 제가 만약 저한테서 끊어지면은 정의로 후보한테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확정되고 나서 그다음에 정의로 후보 확정이 될 때 전화 걸었잖아요. 아, 그래도 내가 문 안 닫고 들어가고 문 열어놓고 들어와서 네. 정의로 총무국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총무국장님 들어오게 돼서 너무나 다행이라고. 그렇죠. 그 당직자 출신들 네네. 국회의원 되기 힘들잖아요, 사실. 그렇죠. 네. 그래도 우리 당에서 그간 고생했다고 앞번호로 이렇게 배려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드디어 국회에 입성을 요즘에 그 잡지나 언론사 이런 데서 저런 식의 설정샷을 되게 많이 찍더라고요. 그러게요. 예. 굉장히 어색한데 저렇게 하라고 일일이 폼을 이렇게 그러니까 제시해 주니까 하지요. 우리 임미애 후보의 인생을 한 줄로 요약하면 농사를 지었어. 그러니까 스펙으로만 따지면 지금 정치인 한 4, 5선에도 이상하지 않은 스펙인데 그 상황에서 시골에서 남편 따라 농사를 지어 내려갔다가 네. 농사를 짓고 보니까 아 이거 농사만으로 될 문제가 아니구나 해서 군의원? 예, 군의원. 군의원부터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도의원도 하고 네. 경북 도당위원장, 경북 도지사 후보 결국엔 국회의원이 된 거예요. 굉장히 입지전적인 거지. 그러니까 저 사선 의원이에요. 이래도 네. 국회로는 초선인데 사선. 제가 그 얘기에 사선 의원이야 이렇게 네. 얘기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임미애 후보가 드디어 물론 남편은 떨어졌지만 굉장히 질투를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그 근황은 이따가 네. 끝날 쯤엔 여쭤보고요. 김영근 의원님 보고 계시면 1번. 자, 이 상황이어서 어쨌건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왜냐면요, 김영건 의원이나 임미애 후보와는 꾸준히 이렇게 맺어온 인연이 있어가지고, 네네. 아, 이분은 국회의원 좀 됐으면 좋겠다. 이왕이면 할 거면 그 남편분 김영건 의원도 좀 이변을 일으켜가지고 당선됐으면 좋겠다. 하는데 수도권 등에서 민주당의 승리가 확실해질수록 사실은 어렵죠. 대구 경북은 그쪽 표가 뭉치기 때문에 그렇죠. 영남 쪽은 그렇죠. 네. 결국에는 임미애 후보는 당선되고 우리 김영건 전 의원은 낙선하는 네. 그 되게 웃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선거 끝나고 나서 둘이 같이 안 다녔어요. 남편을 보고 사람들이 축하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그럴 수가 없나 하는 거예요. 저도 듣고 있는 옆에서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당분간은 떨어져 지내자 이렇게 같이 안 다녔죠. 아 그러셨습니까? 네. 자 알겠습니다. 아무튼 축하드리고 저는 제가 네. 이분만큼은 정말 국회 의정 활동 잘하실 것 같다. 비례로 끝나는 게 아니고 3선 4선 이렇게 국회의장도 한번 노려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제 임기 네. 끝나고 다시 그 경북에서 도전했을 때 반드시 이 지역구 첫 번째 당선자가 되겠다라는 포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식으로 약간 속되게 표현하면 야물딱진 사람. 왜 있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분이 국회의원이 됐는데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 드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아마 그 이번 총선 과정에서 일종의 폭력을 당하는 장면이 네네. 우리 방송을 타고 막 그랬잖아요. 네. 그것에 대한 여파도 꽤 있었을 거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그 영상이 공개되고 나서 광주 전남 쪽에 당원들이 전화가 많이 왔어요. 실제로 그쪽은 조국혁신당 지지가 굉장히 셌는데 대구 경북에서 아직도 민주당으로 정치를 하는 것 그리고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이런 수모를 겪어야 되는 거냐. 우리 전혀 짐작도 못했다. 이러면서 마음을 바꿨다. 지지한다. 이런 전화를 제가 생각보다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역사는 작용 반작용이거든요, 사실은. 네. 예. 왜 그 옛날에는 독재 정권 때는 전국 전환용으로 일부러 폭력 사태를 유발해서 폭력은 나쁜 거야라고 하는 프레임 안에 딱 가둬놓고 했던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럴수록 사실은 상대쪽 그 지역의 국민의힘 후보들이 임미애 후보를 보호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사실은 영천에서 벌어졌던 그런 일은요.
경북에서도 드문 경우예요. 제가 그래도 전국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가장 낮다고 하는 의성에서 정치를 한 지 벌써 20여 년인데 그런 적이 없거든요. 서로 후보들 그러니까, 간에 지켜야 할 것들은 지켜주는데 어떻게 민주당 후보가 유세하는 차량에 그쪽 당의 사무장이 올라가서 행패를 부리고 음악을 크게 틀면서 유세를 방해하고 그리고 그것을 말리러 간 사람을 그것도 국회의원 비례 후보를 그렇게 폭력적으로 이 진압하는 일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이루어지는 그 영천의 국민의힘을 보면서 야 여기는 후져도 너무 후지다. 그러니까. 예. 그럴수록 아이고 잘하세요 이렇게 격려해 주면 얼마나 좋아요. 굉장히 급했나 봐요. 이만희가 경찰 출신이잖아요. 얼마나 급했으면은 이런 식으로까지 폭력을 행사하나라는 생각을 했고,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많이 분개를 했죠. 그리고 그때 저희가 법적 조치를 했고요. 지금 그때 올라갔던 사람 차량에 난입하고 저를 끌어냈던 사람이 거기 시의원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사람은 고발된 상태에서 아이고.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인광보. 예, 저희 그냥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럼요. 당연히 그거 말도 안 네. 되는 거지. 사실은 선거는 축제여야 되거든요. 그럼요. 뭐 즐겁게 막 떨어지고 붙더라도. 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요 이영수 후보랑 김영곤 네. 후보랑 같이 데리고 국회 가세요.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그 국회의원 현직보다 당선자 그 시점이 훨씬 더 바쁘다고 하더라고요. 뭐 할 거 엄청 많죠. 할 건 많지만 그래도 그 전에 국회의원보다 지금 당선자 신분에서 저희가 더 바쁜 것 같아요. 지금 최상병 특검법 네. 윤석열 보고 수용하야라는 취지로 저희가 기자회견도 하고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도 하고 지금 농성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해야 할 일, 저희 이제 팀을 꾸리는 일부터 해야 되는데 그것 이외에 지금 21대 국회에서 해결하지 못한 것들을 22대 개원 전에 마무리 짓기 위해서 저희가 뭐 안 쫓아다니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예. 굉장히 바빠요. 월요일 날은 제가 또 구미에 노동 파업 현장에 또 가야 아이고. 되고 또 대구의 전세 사기로 이번에 갑작스럽게 운명을 달리한 피해자분이 계셔서 그 현장에도 가봐야 되고. 맞죠. 대구 쪽도 심각하대요, 그게. 네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사실 평화적인 시국이면 국회 들어갈 준비 착실하게 하는 건데 가야 될 곳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어렵잖아요. 경제도 엉망, 외교도 엉망, 사회 전체적으로도 엉망, 다 엉망인데 이게 왜 이렇게 엉망일까 보면 딱 원인은 하나. 윤석열, 김건희 때문이다. 이거를 내가 네. 이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민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당선자들 대상으로 네. 어제 국회의원, 그러니까 국회의장 후보를 선출하는 이벤트가 있었어요. 네. 현장에 계셨을 거고. 있었죠. 근데 현장에서는 좀 경악했다면서요. 너무 놀랐어요. 어. 발표할 때 저는 잘못 들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제 옆에 있는 사람한테 무슨 소리야 이렇게 이 득표를 순서대로 말해주는 줄 알았어요. 보통 이제 밑에서부터 얘기하잖아요. 순위를 밑에서부터. 그래서 기호 4번 우원식 후보 얘기할 때 득표, 그다음에 그 위에 후보 이렇게 얘기하는 줄 알고 기다렸는데 당선자 발표였어요. 그래서 그때 정말 많이 놀랐죠. 제 옆에 있는 분들 다 놀랐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추미애 후보가 될 거야라고 생각했던 게 완전히 반전으로 뒤집힌 거잖아요. 그렇죠. 그 전에 저희가 투표하기 전에 궁금하잖아요. 네. 물어보니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한 6대 4 정도 아니겠어요? 추 6. 네. 참. 근데 어제 그러고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지지층의 동요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죠. 끝나고 난 다음에 저한테 우리 경북 지역의 당원들도 항의 문자가 굉장히 많이 왔고요. 긴 글로
탈당하겠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제가 사실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아, 이분들이 이런 거잖아요. 21대 국회의 의석을 그렇게 많이 만들어줬지만 너무나 실망스러웠고 그렇지만 이 윤석열의 이런 무능한 국정 운영에 더 이상 이것을 참을 수 없다라고 느꼈던 우리 당원과 지지자들이 이번 총선은 어쨌든 간 다시 압도적인 승리로 만들어준 거잖아요. 예. 그리고 승리를 만들어준 국민들이 이 22대 국회에 거는 기대가 있었던 거고 그 기대의 첫 번째 출발이 어쩌면 국회의장 선거였는데 그 기대를 충분하게 저희가 충족시켜주지 못한 것 같아서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죄송하고 그렇죠. 저희도 다 놀래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예상을 너무 벗어났는데 문제는 우원식 후보가 나쁜 후보란 뜻이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압도적으로 뭔가 추미애를 원했던 민심은 그거잖아요. 윤석열한테 받은 만큼 당신이 돌려줘. 일종의 응징 같은 개념이었고 네. 그 바람은 사실 조국 혁신당 바람과도 매근상통하는 거예요. 네. 좀 표현이 좀 거칠 수 있는데 미친놈 하나가 있는데 여러 사람들을 합심해가지고 응징해줘. 그 자리엔 누구 이 자리엔 누구 이렇게 앉혀주려고 했는데 그게 막상 당선되신 분들이 선택을 그 민심에 부합하지 못했다.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뭐 후보들 문제도 있을 거고 뭐 당내 역학관계 다 있을 텐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당원은 90% 이상 추미애 후보를 지지하는데 당선자들은 60% 지지한다 그러면 화 안 내요. 근데 90%라고 하는 건 압도적이잖아요. 사실상 만장일치인데 요거를 당선자들이 뒤집어 버리는 순간에 이거 뭐지 하는 일종의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됐을 때 트라우마가 한 번 더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어제 오늘 지금 후폭풍이 어마어마하게 있습니다. 저도 그거 지금 겪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쓴 글을 네. 당선자 한 50분한테 돌렸어요. 저한테 왜 안 주시고? 그때 제가 드린 게 그거예요. 그거. 아, 그래요? 근데 거기에 대한 답이 다 똑같았어요. 네. 항의 문자 엄청나게 온다. 맞아요. 어.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게 저희 아마 의원들도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찍을 때. 이것이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사실 두 분을 놓고 보면은 누가 반개혁적이고 누가 개혁적이고 이거는 아니거든요. 두 분 다 네. 굉장히 훌륭한 분이긴 한데 당원들의 의사가 어디에 가 있는지를 보니 한쪽으로 쏠려 있고 아마 이재명 대표도 이 쏠려 있는 당원들의 마음을 좀 받아 안는 것이 22대 국회에는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하셨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언론에서 언급된 것처럼 당대표의 의중이 이렇게 조금 이 의원들한테 드러났던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이것은 그러니까 당대표에게 당원들이 자신들의 의사를 전달을 한 거죠. 그리고 대표는 그걸 받아 아는 거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 당원들의 의사가 충분하게 반영되지 못한 결과가 나오니까 일단 의원들도 그런 면에 있어서는 출발부터 조금의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는 거고 또 당원들은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언제까지 봐줄 것 같냐 뭐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결국 우리는 3년 뒤에 3년이 너무 길다면 그 더 빠른 시간 내에 우리의 정부를 만드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분노하는 감정을 알고는 있으나 그래도 이번 22대 국회가 이 개혁적인 국회로 나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당원 동지들의 도움이 여전히 필요하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감시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제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너무 이제 너무 그냥 버리지 마시고 우리 당선자님은 네. 당원 지지자들 뜻에 부합했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스크럼 짜고 한번 같이 가봅시다. 이쪽이 연대죠. 쭉 가고 있는데 갑자기 그 중에 하나가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쭉 나가던 사람들이 멈칫하는 거예요. 이거 뭐지?
그러니까 사실은 어제 그 김건희가 같이 등장했잖아요. 네네. 그러면 일제히 십자포화를 쏘아야 되는데 갑자기 총구의 방향이 다른 쪽을 향하게 되는 효과가 있는 거. 그러니까 저는 이제 당 대표도 뭐 호불호를 떠나서 사실 그건 정치력 자원이기 때문에 뭐 명심 논란 이건 의미가 없고요. 네. 정리해 주는 거 중요한데 제가 알고 있긴 그렇습니다. 지도부는 우리 당원 지지자들의 뜻을 좀 뭔가 이루어 주자라고 하는 그 명확한 의사가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이제 거기까지 하나 더 추가를 하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가 뽑혔단 말이야. 요 느낌에 대한 뭔가 복잡한 속내들이 지금 팽배해 있는 거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드릴 말씀은 없고 좀 많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네. 개인적으로는 사실 저도 이제 결과 보고서 왜 이렇게 됐을까 싶어서 이제 몇 분한테 이제 텔레를 보내봤죠. 왜 이렇게 된 것 같냐. 근데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어저께 사실 추 의원님 연설하실 때 아쉬웠던 점 중에 하나는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노무현 대통령 때 탄핵에 찬성했던 부분 사과하시더라고요. 그다음에 환노위 위원장이었을 때 당의 방침과 권고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처리했던 문제, 법안을 처리했던 문제 이런 얘기를 사과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아는 사람이 사실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딱 하시니까 제 주변 분들이 약간 술렁이는 거죠. 뭐 저런 일이 할 필요 있나? 네. 저런 일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좀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그 뭐 주당선자 안 되셔서 굉장히 아쉬웠다는 이야기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임미애 당선자한테 들었는데 어쨌건 결과는 이렇게 나왔고요. 오늘 우원식 당선자, 그러니까 우원식 이제 국회의장 후보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일성이 중요하거든요. 뭐 또 다른 논란이 있긴 합니다. 그건 차치하고 원구성 마냥 지켜보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원구성을 거의 뭐 한 달 안에 무조건 끝내겠다. 그게 안 되면 쉽게 표현해 다수결 가겠다 이런 네. 거니까 사실 그 방향성은 근데 이제 네. 우원식 의원님은 저도 당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지켜봤거든요. 우리 당내에선 그래도 가장 개혁적인 사람, 을지로위원회를 만들어서 지금의 을지로위원회까지 끌어온 분이 우원식 의원이고 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생겼을 때 단식을 15일 이상을 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후보 경선 시절에 일찍부터 캠프회의를 맡아서 하셨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늘 주장했던 기본사회위원회를 맡아서 이끌어 오셨던 분이어서 그분의 개혁성에 대해서는 사실 의심하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그런데 저는 이게 만약에 원구성 협상이 잘 안 되면 국회법대로 해야지요. 그렇죠. 예, 이거를 계속 질질 끌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국회법대로 하겠다라는 의지를 단호하게 보여주시는 것이 필요하고 네. 또 그것을 또 그냥 마냥 지켜보는 저는 22대 의원들은 아니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네. 원래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장에서 투표를 하거든요. 저희가 이제 도의회 같은 맞습니다. 경우에도 보면 이렇게 내부에서 정리가 되면 본회의장에 가서 그냥 투표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투표하면 되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협상이라는 게 안 되면 그렇죠. 최소한 민주당에서는 법사위원장은 못 줘. 거기 다 막히니까. 네. 그럼 법사위원장 주라 말아라 계속 공방을 하다가 야 지금 임기가 시작된 지 언젠데 아직도 원구성을 못했어 하면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그러면 다수결로 하자. 그 논리면은 모든 상임위원회 다 가져올 수 있거든. 다수결로 하면 다 갖고 올 수 네.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민주당이 만약에 협상을 해서 뭐 상임위원장 몇 석이라도 주면 민주당이 시혜를 베푸는 거죠. 뭐 이런 건데. 근데 어쨌건 이야기의 결론을 짓자면 당원들이 받은 상처는 많이 크다. 네. 그리고 사실 우리 임미애 당선자도 좀 많이 실망하셨다. 사실상의 사선. 너무 놀랐다. 아니 그건 왜냐면요. 네. 두 후보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가지고 야 그렇게 한번 그런 그림만 만들어 보자고 하는
민심에서는 뭔가 덜컥수가 탁 생긴 거예요. 이거 뭐지? 아까 말씀드린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트라우마 같은 것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민심을 알고 있다면 저런 식으로 선택을 했을까 싶은 거에 대한 의구심.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봐도 그때 그 체포동의안 가결은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그러니까요. 거죠. 사실은. 어떻게 우리 당의 당원들이 77.7%가 뽑은 당대표를 검찰 손에 그렇게 무방비 상태로 넘겨주는 것을 국회에서 가결할 수 있어요. 그건 네. 우리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 맞죠. 거죠. 맞습니다. 22대 국회에서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겠죠. 뭐 지금. 왜냐하면 그걸 기점으로 해가지고 민주당의 경선 혁명이 일어났거든요. 그걸 기점으로 해가지고 안 되겠구나 진짜. 네. 실력을 떠나가지고 생각이 썩은 사람은 국회의원 하면 안 돼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보니까 우리 최수근 해병 순직에 대해서 사실은 경부도당위원장이기도 했고 네네. 바로 옆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때 사고 나던 그 당일 제가 아주 생생하게 기억하는 게 7월 19일이었거든요. 근데 해병대 수색이 7월 17, 18, 19 이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계속 이루어지다 19일 날 그런 사고가 났는데 19일 날 저희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었어요. 경북도당 사무실에서. 아침에 일찍 그 대표님 오셔서 수해 현장을 방문하셨고요. 다 둘러본 다음에 저희가 도당 사무실에서 이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었는데 저희가 차량으로 이동하는 중에 수색대가 그 강에서 수색 작업하는 걸 저희가 다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빨간 해병대 옷 입고 모자 쓰고 쭉 일렬로 서서 이렇게 찔러가면서 이 수색 작업하는 걸 봤어요. 직접. 그럼요. 저희 그리고 그 시기에 저희 당원들 다 모여갖고 수해 복구 작업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현장을 봤는데 그날 오후에 실종 소식이 들렸고 그때는 이미 대표님이 올라간 다음이었는데 그러고 나서 일이 그냥 지금까지 이르는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포항에 연결식장도 갔다 오고 했는데 그때 상황 생각하면 지금까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어떤 누구보다도 좀 남다른 감정을 좀 가지고 있죠. 정확한 말은 아니지만 임미애 도당위원장이 지역구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 경험들이 근데 그게 벌써 1년 그렇죠. 다 돼갑니다 지금. 300일이 넘었어요. 근데 이게 해결이 안 돼. 근데 그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임미애 당선자를 좋아하는 건 뭐냐면 진짜 밑바닥에서 내 스펙을 떠나가지고 살다 보니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는 거잖아요. 사람에 대한 미안함. 네. 어떤 가족을 어느 날 갑자기 잃었어요. 이거는 이태원 참사도 마찬가지고 넘어가면 세월호 참사까지 마찬가지인데. 근데 권력자들 특히 대한민국의 일부 기득권은 거기에 대한 공감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대표적인 사람 윤석열. 아니 그 진짜 이종섭을 호주 대사로 보낼 때는 미안한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 어떻게 최상병 가족과 대한민국의 청년들한테는 미안한 마음이 눈꽃만큼도 없냐고요. 그런 표현을 아예 안 해요. 그러니까 약간 공감 능력에 있어서는 완전히 제로인 사람. 그거를 다른 말로 사이코패스라고 합니다. 공감력 없는 사람들. 이번에 그 국민의힘의 젊은 사람들 청년 정치인들이 이번 총선 평가하면서 낸 보고서에 보면 공감 없는 정치를 그동안 해왔다라는 얘기를 첫 번째 그 총선 패배의 원인으로 꼽거든요. 그게 맞아요. 진짜 아무리 보수라 하더라도 보수가 갖는 그 따뜻함이라는 것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건데 이 사람들은 보수가 아닌 거죠. 그게 보수인데 사실. 예. 보수의 따뜻함이라는 게 눈꽃만큼도 없는 거예요. 인간에 대한 애정이 없는 사람들이 정치를 할 자격이 있는가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관련해 가지고 당선자님들 국회 그 본회의장 앞 계단에서 무슨 행사를 하나 하는데
임미애 당선자가 그 이야기를 해요. 비슷한 아까 좀 전에 금액락 이야기를 해요. 제일 공감 갔어요. 아 그래요. 예. 근데 그거 보면서 이 사실은 그런 사람에 대한 따뜻함은 경북이나 광주나 서울이나 똑같거든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렇죠. 근데 그게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고 뭔가 권력을 지키는 데만 혈안이 돼 있고 온갖 범죄 혐의가 있어도 대통령의 부인이 너무도 떳떳하게 사과 한마디 없이 다시 나오고 자기 부인 수사를 하면 관련된 자기 친윤 검사들까지도 싹 갈아치우고. 아니 그러니까 그게요. 기자회견을 한 지 한 열흘 만에 이런 짓을 한 거예요.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이 김건희 특검과 관련해서는 아유 그거 수사를 하고 있으니 잘할 거라고 생각한다. 거기다가 명품백 받은 것과 관련해서는 뭐라 그랬죠? 그 현명하지 못한 처신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사과한다라는 사과를 식의 얘기. 드리고 있다. 그게 말이 돼요. 어디다 드리는 거예요. 근데 네. 이런 말을 한 뒤에 그다음에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해놓고 불과 10일 만에 자기 부인 수사와 관련된 일선 검사들을 다 바꾼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미리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검사 수사 라인들을 전면 교체한다는 게 말이 될까요? 아니죠. 이미 준비는 다 해놓은 상태에서 기자회견은 한 거고 기자회견 끝나고 이 정도면 됐겠거니 민심이 잦아들겠거니라는 생각을 했으니까 전격적으로 수사 라인을 교체하는 일을 겁없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건 있어요. 공감력이 없다는 건 그러면 최혜병 김건희 특검 해야 되겠네라는 명분이 생기거든요. 정상적인 사람들이라면 그 명분을 안 주려고 뭔가 하는 척 해야 되잖아요. 수사하지 마. 요 느낌으로 특검을 만들어가는 과정. 아마 22대 들어가시면 이런 것이 굉장히 오래 초반엔 이슈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될까요? 근데 이번에 일단 최혜병 특검부터. 21일 정도에 이미 거부권 행사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고 수사 라인 교체하고 이런 걸로 봐서 거기다가 이제 민정수석실 부활하고 이러면서 한편으로는 본인과 가족들에게 닥쳐올 검찰의 수사망들에 대비하기 위한 변호사를 이렇게 정말 이 대통령실을 통해서 변호사를 준비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행동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부권 행사가 21일 정도에 될 거라고 보고 있고, 날이고요. 예, 네. 25일 정도에 저희가 전 국민 아마 야당들하고 힘을 합쳐서 걸기 대회를 장외투쟁. 장외투쟁을 해야 안 될까 싶습니다. 그리고 설사 이것이 재표결에 들어갔을 때 부결이 된다 하더라도 22대 국회 첫 번째 이 본회의에서 이건 다시 올려줘야 되는 거고요. 제가 지방의원 할 때부터 느끼는 것 하나 있어요. 의원들은요. 말로써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말 한 번 한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바뀌지 않아요. 지방 정치가 바뀌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원들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태도는 뭐냐면 집요함이에요. 이 집요함이 없으면 해결되는 게 한 개도 없어요. 해 보셔서 아시는 거죠? 네, 이거는 끝까지 물고 늘어져야지 돼요. 그래서 저는 22대 국회에서 만약에 21대에서 해결되지 못한 최상병 특검법이나 김건희 특검법이 처리되지 못한다면 22대 국회에서는 이걸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집요함을 모든 국회의원들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 당도 그렇고 국회의장도 그렇고 이 문제를 절대로 그냥 넘어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원래 첫 스탠스, 소위 프레임을 자기 방어에만 쏟았기 때문에 이게 통과돼도 문제, 안 통과돼도 문제인 어느 쪽 선택도 결론은 본인들이 부담을 지게 되는 그 상황에서 22대 국회로 넘어가면 저는 이렇게 봐요. 최혜병 특검은 윤석열 본인의 문제, 김건희 특검은 부인의 문제 이렇게 얽혀 있어서 저는 오늘 뭐 임기 단축 관련한 개헌 이런 이야기도 오늘 나왔습니다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국민의 여론이 이제
뭐 어떤 방식으로든 임기를 단축시켜야 되겠다는 얘기로 갈 수밖에 없는 곳에 딱 놓여 있는데 그걸로 검찰 몇 명으로 막을 수 있겠냐? 저는 불가능하다고. 그렇죠. 못 막죠. 알겠습니다. 야, 대구 경북에 계셔도 정신은 살아있는 분. 아 근데 우리 대구 경북에 그 민주당 하는 사람들은요 다 저랑 비슷해요. 아, 그 이야기 내가 들었는데 대구 네. 경북 당원들 어마어마하시대요. 그러니까 세요. 그 전투력이 엄청 세더라고. 그럼요, 세요. 안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곳에서 살아남겠어요. TK에서 민주당 당원으로 살아가는다는 거 뭐 이런 이야기 자기들끼리 엄청 많이 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예, 강합니다. 예, 그러니까요. 믿겠습니다. 결국에는 인미의 당선은 저는 대선과 연관이 있다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일단은 그렇죠. 제가 네. 된 거는 저도 그렇게 봅니다. 민주당이 저를 전략 지역의 비례 후보로 이렇게 여성에게 당선 번호 가능 번호에 배치를 해준 거는 대선을 잘 준비해라 이런 뜻 아니겠어요? 기억들 하십시오, 여러분. 24만 표를 줬어요. 우리가 대구 경북에서만 이겼어도 우리 정권 안 뺏겼습니다. 맞습니다. 네. 저희가 30%면 저희 힘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예. 자, 대구 경북 몫으로 지금 당선이 되신 거죠. 네. 공천도 그렇게 됐고, 그러니까 두 네. 가지 상징성이 있었어요. 농업인 네. 그리고 대구 경북 그쪽 몫으로. 그러면 본인도 거기에 대한 책임감이 엄청 크시잖아요. 아유, 그래서 짐이 되게 무거워요. 그 처음에 딱 당선이 됐을 때 다들 얼마나 기쁘냐 이 얘기하는데 사실 기쁨은 잠시고 그 부담감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자고 일어날 때마다 그 부담감이 느는 거죠. 근데 저는 해법은 있었다고 봐요. 그게 이제 김영권 의원이나 인미의 당선자께서도 비슷한 맥락 이야기를 하셨는데 민주당이 대구를 경북을 포기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분위기 윤석열한테 분위기가 안 좋을 때 소위 말해서 당선 가능한 사람들을 막 내려와 가지고 지역에서 민주당이 대구를 안 버렸구나 하면 당장 당선자가 안 나와도 그 씨앗이 4년 후에 크고 커서 저 뭐 김부겸 이런 분들이 당선되는 것처럼 이번에 그랬었잖아요. 이번에 분위기만 좋으면 한 두세 명 당선시킬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왔었잖아요. 처음에는. 막판에 이렇게 보수가 막 이제 개헌 저지선 이거 호소하는 한동훈 때문에 보수가 확 집결하는 게 있었지만은 그래도 선거 과정에서는 역대 어느 선거보다 굉장히 분위기 좋게 준비를 했거든요. 저희도 여론조사에서 구미을 같은 경우에 41%까지 나왔으니까 굉장히 후보들은 저마다 재밌게 정말로 이게 그렇죠, 선거운동을 그렇죠. 잘했어요. 근데 결과가 너무 충격이었죠. 근데 그거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지역에서 워낙 분위기가 좋았기 때문에 나만 민주당 지지가 아니네. 다 국민의힘 지지하는 줄 알았더니 민주당 지지자들이 꽤 많네. 그러면 신날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처음으로 지지자들이 평균 25% 이상이 드러난 거예요. 25%면은요 늘 하는 얘기지만 4명 중에 1명이에요. 그리고 그것도 자기 발로 걸어 다니는 사람들은 길거리에 가면 거의 반 정도가 지지 의사를 표해야 25% 나와요. 경북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수치예요. 근데 저희가 기본을 그래도 한 25% 깔고서 지지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시작한다라는 생각으로 저희가 지방선거와 대선을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번에 사무총장이 김윤덕 의원이 됐어요. 네. 그 전에 부총장이셨던 분이 이제 사무총장이 되셨는데 이분이 연락이 왔어요. 사무총장 딱 맡으면서 대표가 대구 경북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싶어 한다. 그런데 이것이 선거 때 찔끔찔끔 도와주는 방식이 아니라 뭔가 다른 방식, 좀 이 전격적인 지원과 대책을 마련하고 싶어 하는데 우리 모여보자. 머리를 맞대보자. 네, 네. 그래서 조강특위 구성이요. 사실은 대구 경북에 제가 들어가 있고 울산에 당선자가 들어가 있고 근데 강원도가 들어와 있고 당선자들이 들어와 있는 야, 거예요. 민주당 다 계획이 있구나. 그렇죠. 그러면서 저희가 회의를 모여서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전략 지역에 대한 기금을 좀 마련하자. 기금을 마련해서 이것을 이 뭐라 그럴까 당선자를 한 번도 내보지 못한 대구 경북 지역뿐만이 아니라 민주당세가 취약한 곳에 이 기금을 이용해서 지속적인 지원과 뭐 이렇게 활동들을 해볼 수 있도록 하자. 그걸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법도 바꿔보고 그다음에 사람도 준비하고 돈도 준비하고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한번 해보자. 이걸 이재명이 대표로 있는 동안에 한번 해보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약간 좀 고무되었죠. 아, 사실은 지방 소멸은 호남이나 영남이나 다 똑같아요. 네. 근데 여기에서 민주당이 이제 이런 게 있죠. 영남 출신의 분들은 호남을 배려하려고 노력하고 또 호남 출신의 분들은 영남을 배려하려고 노력해요. 민주당 결들은 대부분 그래요. 근데 아마 이게 집권 플랜 이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들 때 있거든요. TK나 이런 데를 민주당이 포기한 느낌이 들 때 그게 막 이제 빡치셔가지고 우리 김영건 전 의원 해가지고 막 민주당한테 소리를 질러봤지만 당 지도부의 문제가 아니고 안 되는 곳에 막 자원하는 분들이 사실 없는 거잖아요. 없지요. 네. 그래서 서운하지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은 해요. 사실 그쪽 동네 분들이 스펙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네. 그 스펙이 중요한데 딱 지금 기둥으로 하나 서 있는 인미의 당선자가 괜찮은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완전 밑바닥에서 민심 알고 지금까지 정치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인미의 중심으로 해서 이재명 대표도 안동 출신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차분히 바까리를 하면 또 기회는 있다. 끊임없이 도전하는 거죠, 뭐 그게. 그러니까 지난번 첫 번째 당선자 총회를 할 때 원내대표 우리가 투표하던 날 당선자 총회할 때 대표님이 인사 말씀 하셨잖아요. 첫 일성이 그거였어요. 여러분들은 꽃이다. 이 꽃을 피우기 위한 뿌리들의 그 노력 잊지 말아달라는 얘기를 했고 제가 그때 사실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제가 좀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 잊어버리지 않고 있구나. 우리가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대구 경북이 이러고 있다는 거를 대표님 안 잊어버렸구나. 그래서 막 감동을 받아서 눈물이 좀 나는데 민영배 의원님이 그걸 계속 보고 있었나 봐요. 제 옆자리에 옆 통로에 앉아 계시다가 저한테 오더니 이제 그만 울어 고생했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게 말이야 저 남자가 나를 울리네 내가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저한테 아 그거 몰랐어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몰랐지. 그래서 그날 대표님이 출구조사 하던 날 못 웃은 거야 이러는 거예요. 민영배 의원이. 그래서 그러게 왜 저 남자가 자꾸 나를 울리나 내가 그랬죠 뭐 그날.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마 전략 지역에 대한 특단의 조처를 마련해 보자. 그것도 단기적인 게 아니라 지금부터 준비해서 2년 준비해서 지방선거 치러보자. 뭐 이런 그러네요. 계획을 진짜 그러네요. 아마 대표님과 사무총장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우리 민주당이 잘만 하면은 지방선거는 뭐 일찍이 승리가 예상되는데 이길 그렇죠. 곳에서 이기면 의미가 없다. 큰 의미가 없다. 저는 26년도 지방선거는 18년도의 지방선거 때보다 분위기가 더 태풍이 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그때 사실 18년도에는 저희가 준비하지 못해서 더 많은 사람을 당선시킬 수 있는데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26년도는 저희가 준비한 만큼 이길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많은 후보들을 일찍 준비해서 교육도 하고 경력도 관리하고 사업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하고 좀 그래 볼 계획입니다. 야, 근데 말씀 듣고 보니까 우리 이재명 너무 멋있다. 전 그런 생각 하거든요. 전 집안이 어디고 다 민주당이라서 그런 스트레스는 없잖아요. 지역에 가서 내가 야 이재명 멋있지 않냐라고 한마디 하면 뒤에서 째려보는 그런 분위기. 그런 분위기 속에 선거운동 한다는 것은 아마 요즘에 이런 얘기 있거든요. 텃밭이 호남만이 아니고 수도권은 민주당의 텃밭이 돼버렸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느끼는 그 텃밭에 계시는 분들이 못 느끼는 고통을 최소한 대구 경북 분들은 느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설사 당선자 한 명이 안 나왔더라도 당원들이 계속해서 온기를 불어 넣어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저도 그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우리 인미 당선자 부부들과 교류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호남 사람이기 때문에 저분들하고 교류를 계속하면서 동질감 갖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사실 총선 때 대표님 한 번도 경북 안 오셨어요. 그래서 좀 저희 사실 서운했고 좀 삐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이제 당선자 총회 때 그런 이야기를 하셔서 그때 제가 감동이 좀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사무총장하고 회의를 하면서 특단의 조처를 한번 준비해 보자. 그것도 장기적으로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이제 시작하려고 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그것도 감동이었고. 그리고 제가 오늘 원래 5월 17일이면 제가 광주가 있으려고 그랬는데 이번 총선 기간에 우리 광주 또 얘기했습니다. 예. 광주 얘기했습니다. 새날에 이 도움이 너무너무 커가지고 저희 후보자들 인지도도 낮고 이런데 또 불러주시고 또 당원들로부터 우리 후보자들을 이렇게 인식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해서 새날에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어서 제가 그 보답 오게 차원에서 됐습니다. 그래서 오셨다고. 제가 푸나님한테 정말로 감사하다는 인사를 뒤늦었지만 괜찮습니다. 이제서야 드립니다. 저는 광주의 아들이기 때문에 광주 가신 효과 있습니다. 아마 내일 대표도 아마 광주 갈걸요? 네, 오늘 네. 전야제 있고 그런데 저는 내일 아침에 가야죠. 네, 알겠습니다. 자, 짧게 한번 여쭤볼게요. 가장 만들고 싶은 법안.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두 개인데요. 하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에요. 이 국가재정법에는 그동안 우리가 500억 이상이면 늘 예타를 통과해야지 뭔가 국가 사업이 되는데 이 예타 통과에는 경제성이라는 게 기준이거든요. 경제성은 사람이 많아야 이게 통과가 돼요. 네. 근데 이러다 보니까 사람이 적은 지방의 경우 국가균형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국가 재정이 쓰이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하는 것에는 균형 발전 인지제라는 그 제도를 도입하자라고 이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는 무엇보다도 공직선거법 개정안. 저 지방선거 바꿔야 돼요. 선거법. 권역별 비례 같은 거. 그거는 국회의원 제도인데 26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해야 될 게 기초의원의 경우 3인 이상 선거구로 만들어야 돼요. 저희 2인 이상 선거구로 두면 한 명도 못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이건 제가 말씀드린 건 수도권 중심이 아니고요. 대구 경북 지방 중심이에요. 광주 전남 대구 경북. 중대선거구제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예요? 네. 기초의원의 경우는 3인 이상 선거구로 하자. 그다음에 비례대표제가 지금 병립형인데 이것을 연동형으로 하거나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보완하는 방법을 좀 찾아보자. 그다음에 광역의회의 경우는 지금 소선거구제여서 저희가 무투표 당선율이 굉장히 높아요. 대구광역시 의회가 지난 선거에서 68% 무투표 당선이었거든요. 후보를 못 냈구나 아직 민주당이. 안 나와요. 아니 우리가 못 낸 수준이 아니고 안 나와요. 떨어진다고 왜냐면 생각하니까 그럼요. 아예 1등만 당선되니까. 그래서 지방 자치는 있으나 지방 정치도 실종돼 있고 지방 선거가 지방 자치를 유명무실화 하니 이거 손보자라는 게 제 관심 사항입니다. 진짜 할 일 많으시네. 대표성 때문에. 네. 농업도 지켜야 되고 양곡관리법 다시 재추진해야 되고 그것부터. 그렇죠. 아이고 김영건 전 의원께서 계란 유통에 관련해서 역사의 한 획을 그으셨잖아요. 그 사람 한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농업계는. 그것도 공익직불제도 김영건 의원이 그러니까. 설계한 거고. 근데 그분 지금 떨어지셔가지고 코가 석탄을 빠지셨을 텐데 지금 근황 좀 알려주세요.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요새 그 매일 밭에 나가서 일하고요. 그리고 저 대신 소 키우고 있고. 소는 누가 키워요? 떨어진 그러니까. 사람이 키워야지. 혹시 보고 계시면요. 자주 내려가시죠. 근데 저 자주 가지요. 아니 서울에 있어야 될 일이 많으니까 계속 올라오시긴 할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주말에는 반드시 내려가고요. 주중에도 내려가고. 주말에는 광주 내려가신다면서요. 그렇죠. 이번 주는 그렇죠. 네. 네. 본의 아니게 이제 그 김원균 전 의원이 이제 기분 좋게 호래비가 되셨네. 3대가 덕을 쌓아서 주말 부부가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자, 지금이야 이제 뭐 최근에 이슈 때문에 많은 당원들이 좀 코가 석자가 빠져 있긴 한데 사실 저는 22대 가면은 뭔가 우리 마음속에 기다리고 있는 어떤 그 기대
감이 있어서. 근데 민주당은 놀랍게도 21대 끝날 때까지 싸우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희 경상도 표현으로 이래 가로늦게 와적하노 이래 사람들이 네. 하려면 좀 일찍 해서 신뢰감이라도 회복해 놓지. 이제 임기 5월 29일까지인데 5월 28일 날 다시 재표결하겠다고 하니 좀 일찍 하지. 그게 이재명 스타일이에요. 아니 지금 남아 있는 기간이 길지 그러니까 긴 건 아니지만 거기서 시간 보내다가 22대 되면 하겠다고? 그러면 이미 노는 만큼 시간을 버리는 거잖아요. 저 갈게. 그리고 우리 뒤에는 또 엄청난 의석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또 갈게. 이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야, 새날의 딸 김미애 후보 이 카메라 보시면서 우리 가족분들께 마지막 인사하시고 이제 광주 가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 선거 기간 동안에 많이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국회의장 선거 과정에서 당원 동지 여러분들 그리고 지지자 여러분들 다소 실망하신 구석은 있겠지만 그래도 저희 잘해보겠습니다. 이 채찍과 당근 놓치지 마시고 22대 국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잘하실 거라고 믿고요. 여의도 바로 옆이니까 필요하실 때 항상 오세요. 알겠습니다. 가족이 자기 집 들어오는데 허락받고 올 필요는 없잖아요. 예, 고맙습니다. 예. 자, 조심히 가십시오. 고맙습니다. 네.